예, 요즘 미국의 주택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급락했던 주택 판매량이 증가하고 호황인데요. 이제 상업부동산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제일 잘 나가고 아파트에 거품이 많이 있지만 미국은 주택입니다. 미국은 아파트, 거기 콘도라고 하는데 콘도보다는 주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파트 판매량이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신규 주택은 한 달 기준으로 15년 만에 7월 달에 출고를 했고요. 주택 판매가 이제 기존 주택까지 합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년 만에 최고는 8월 달에. 그러니까 14년 만이면 언제지? 2006년이죠. 2006년 이후에. 2006년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도 활황이었을 때.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까지 활황이었죠. 2005년, 2006년. 매우 활황이었던 그때보다는 작지만 그 서브프라임 발발 이후에 있는 거래량 중에는 최고다. 그죠? 왜냐면 12년도부터 이제 많이 뭐 증가하면서 그 상승도 있어 왔는데 이제 지난 한 14년 동안 지금 현재 그래도 어쨌든 서브프라임보다는 좀 적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럼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폭락 중이라고 합니다. CMBS 담보 가치가 또 문제가 되고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30% 급락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CMBS 담보라는 게 뭐냐? 서브프라임 때 기억을 하신다면은 그 당시도 이런 그죠 상업 부동산 담보부 증권 이런 것들의 문제가 먼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택이 아니라 상업 부동산 쪽에 담보 가치가 27% 급감하면서 이제 부실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뭐냐면요, 낮아진 모기지 금리, 또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좀 더 넓고 쾌적한 곳을 원한다고 하고요. 일부 분석상에는 이제 외부 활동을 주면서 좀 저축이 늘어나서 뭐 그것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겁니다.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고정금리에 있습니다. 고정금리. 하여튼 뉴스상에서 이분도 넓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아이들하고 막 치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가 고정 이자인데 3% 2%대이기 때문에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다 뭐죠?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금리도 낮추는 거고요. 모기지 금리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재택근무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저축이 늘어났겠죠. 그저 세상이나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죠. 그럼 매매 패턴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이거죠. 좀 더 넓고 쾌적한 곳인데 여기에 좀 키포인트 같습니다. 도시 외곽주택 선호 현상이 있습니다. 도심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으니까는 살짝 외곽.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예요. 미국은 원래 주택도 선호하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선호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아파트에서 전원주택으로 옮기는 현상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글쎄요. 물론 도심 자체가 미국만큼 많이 위험해진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제 분석상으로는 저금리인데 뭐다? 고정금리라는 거. 이게 뭐 20년, 30년 고정금리로 딱 2%대로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 낮은 금리를 잡는 거죠. 변동금리라면 조금 잃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낮은 고정금리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고정금리에 있다. 부동산 부자인 트럼프의 이러한 부양, 그 모기지금리를 낮게 한 것도 정책상이겠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사람들이 코로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심에서 도심 외곽으로 좀 집을 넓게 늘리고 있다. 애들도 학교 안 가고 재택근무하지, 집안은 좁지. 그러나 뉴스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뉴스상에서 YTN 뉴스상의 전문가들 우려는 뭐냐면은 코로나 장기화 시에는 실업률이 증가가 되고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금리와 상승 전망만 믿지 말고 본인의 수익과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거 매우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택으로만 봤을 때는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호재입니다. 판매량이 증가되면서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뭐죠? 바로 서브프라임의 재현이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비우량 대출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정말 개나 소나 다 빌려준 거예요. 직장이 있든 없든 수익이 있든 없든 간에 너무도 쉽게 지금처럼 대출을 해줘서 서브프라임이 일어났고 그 침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금리를 낮추고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브프라임이 다시 재현한 거 똑같잖아요. 지금 저렇게 저금리를 해주는데 사람들 수입을 따져가면서 해준다고요? 그럼 실업자가 늘었으면 오히려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품을 남발하면 안 되죠. 왜? 금리가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막말로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서브프라임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서브프라임 때 문제가 됐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한국도. 그런데 한 가지 주워 먹어 봅시다. 여기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2차 판데믹 미국처럼 좀 더 심해진다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어느 레벨 이상 넘어가면은 입원 환자 수용이 안 되면서 사망자가 좀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도 미국보다는 나을 거예요. 의료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좋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혹시나 장기화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두 가지죠. 재택근무하고, 그죠? 부모님 재택근무랑 애들 학교 안 가는 거. 그래서 집에서 뽀그작뽀그작 거려서 와, 진짜 아파트에서는 진짜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비싼 아파트로 근교로 나가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그 가능성을 보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저도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좋아하지만은 우리나라를 보면 좋아하는 게임도 그 좁은 땅덩이 안에서 뽀그작뽀그작 거리면서 거기서 막 뺏고 그 좁은 데서 막 이러는 게 그 게임이 우리나라 인기 많아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총싸움 게임이 인기 많아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거, 뭐 배그 같은 거, 넓은 데서 막 돌아다니는 거 달라요. 그죠?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빠그작빠그작 거리고 미국은 그래서 주택이 훨씬 더 비싸죠. 물론 거기에 투기가 집중되는 거죠. 주택 만족도 조사에서 의외로 아파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조금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동 지하철역 같은 역세권 같은 편의성이 보장된 곳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거저거 그 안에 뭐 수영장 있는 데도 있고 뭐 헬스클럽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아파트가 여러분 가격이 계속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면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비싼 게 좋아 보이는 거죠. 비싼 게 좋아 보이죠. 값도 오르고.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공급 부족 때문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에서 계속 헛발질하는 이유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봐서 계속 신도시를 늘리고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거짓말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거를 모른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줄고 있잖아요, 서울 인구요. 또한 공급이 부족하다고 칩시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하다 손친들 그 가격 상승이 이렇게나 높아서 사람들이 평생 번 돈으로 살 수 없는 집의 가격을 만들어 놓는 거, 그것이 타당하냐? 전형적으로 이것은 투기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잡는 길은 다주택 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 100채 갭 투자 때문에 그런데 간단히 그것만 잡으면 될 거 잡지 않고 계속 신도시만 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국토부나 정부기관은 또 그린벨트 풀어서 건설 세력과 또 짬짬이해서 땅 따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